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나오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더불어서 신정훈 대표님의 이 엄청난 의리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대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남다릅니다. 자, 박성현이라는 가수가 새 앨범을 공개를 했어요. 사랑의 세탁기라는 노래인데 트롯 가수입니다. 요즘 트롯 가수들이 신곡 그리고 앨범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왜냐면 이 박성현이라는 여자 트롯 가수의 노래에 새로운 신곡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편곡하고 또 다른 노래들을 작사 작곡한 홍진영 작곡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트롯 여가수 홍진영 씨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 작곡가 홍진영 씨가 이번 앨범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 내려보면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했었던 많은 뮤지션들, 많은 작곡가분들이 이만큼 이 트롯계, 다양한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영향력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했다. 그것이 굉장히 주요한 이유들로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을 한 많은 관계자들이 얼마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신인 가수들조차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업한 작업자 분들과 함께 신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만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음악계, 특히 트롯계에서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도 함께 드러납니다.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요 28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히어로다라는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임영웅님의 이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 정말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달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2800만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0만 조회수가 넘어도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려 28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관계성이 이제는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쭉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미스트롯 3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스트롯 3가 런칭 됐다. 송가인, 양지은을 이을 스타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많은 언론사에서 미스트롯 3에 대해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서만큼은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다. 임영웅을 비롯한 양지은, 안성훈, 트롯맨들 등 스타들을 배출해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미스트롯 3. TV조선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 같은 스타들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과 파워가 정말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을 이 TV조선과 이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을 제작한 서혜진 PD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2의 임영웅, 제3의 임영웅, 제4의 임영웅, 한 제10의 임영웅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이야기가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아무리 붙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구나.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절대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전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임영웅님과 이 신정훈 대표님에 대한 이 모습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이 책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이 책자에 이러한 설명이 적혀져 있죠? 을이라는 말이 이제는 임영웅과 신정훈 대표를 떠올리게 할 만큼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끈끈함,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존재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죠. 사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의리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소씨가 알고 있는 이 연예계의 지인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의리가 단순히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중소기획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속사인 거죠. 제가 최근 P40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그 P40의 사례와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신정훈 대표님이 임영웅님을 처음 발탁했을 때 노래 실력, 외모보다도 나에게 강력하게 뇌리에 남은 건 바로 바른 인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바른 인성의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꾸준히 지켰고 제가 최근 전달드린 내용 중에 방시혁 대표 하이브에서 몇백억, 300억, 500억 이런 거액을 투자하여 임영웅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었던 루머 이야기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또 그 이야기를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렸더라고요. 소시의 영상을 아무래도 많이 참고하나 봅니다. 어찌됐건 이번 영상 역시 아마 비슷한 내용이 다른 채널에 올라온다면 소시의 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해서 올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분석이 담겨 있는데 자꾸 여러 채널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자니 사실 좀 속이 쓰린 부분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가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채널에서도 올라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왜 의리로 통하는지, 왜 친형과 친동생처럼 또는 제2의 아버지라고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을 표현했는지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커버했던 노래들 중에 빅뱅의 지드래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드래곤이요. 아시다시피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 씨의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 씨, 우리나라 3대 기획사로 키우면서 빅뱅을 비롯하여서 21 등 대단한 가수들을 배출해낸 그런 초대형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빅뱅의 리더인 지드래곤이겠죠. 근데 이 지드래곤과 양현석 대표와의 관계가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전혀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영웅님하고 신정훈 대표님은 무명 시절 신정훈 대표님이 직접 임영웅님의 의상을 들고 다니고 이것을 세탁에 맡기고 찾아오고 심지어 슈퍼스타가 된 지금 신정훈 대표님 얼마나 굉장한 가수를 보유한 소속사의 대표님입니까? 그럼에도 최근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곳곳의 장소에 카메라를 들고 함께 대동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드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기획사인 이 YG는 어땠을까요? 지드래곤은 유명한 연습생 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말 10년 넘게 꾸준히 연습생 시절을 YG에서 거쳤고 정말 그 긴 시간을 이겨내서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서 선정이 됐거든요. 굉장한 도끼와 악기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지드래곤 연습생 시절에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용아, 너 다시 연습생 시절로 돌아갈래? 너 이렇게 하면 돌아가야 돼. 너 집에 돌아가고 싶어? 라는 식으로 당시 다른 연습생 멤버들 앞에서 굉장한 핍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드래곤은 이렇게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한 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다른 가수들 앞에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 소속사의 대표님은 그런 분이다. 심지어 지드래곤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말은 너는 빅뱅의 악의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해요. 연습생 시절부터 심지어 데뷔를 하고 난 뒤에도 엄청난 독설을 들어온 지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 밖에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드래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독설을 들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에 따라 남다른데 이게 과연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연예계에서는 이 양현석 대표가 굉장한 독설가로 유명하다고 해요. 어떠한 말이 있었냐? 상처받은 아티스트가 수두룩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이 2NE1의 CL이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걸그룹 멤버가 하루는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이 양현석 대표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리허설 중이니까 메이크업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여성 가수인 리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누구세요도 아니고 대놓고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못생겼다. 와, 물론 이게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난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예계에서 유명한 독설가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여가수에게 쌩얼, 민낯의 모습을 보고 첫마디가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드래곤에게는 너는 빅뱅에서 악의 근원이다. 심지어 다른 멤버들에게조차 이러한 말은 끊임없이 아티스트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그냥 못생겼다라고 한 말에 당시에 이 여성 멤버가 굉장히 섭섭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산다라 박이라는 또 다른 멤버에게도 춤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춤춘 모습을 보고 너는 살 좀 쪄야겠다. 초딩 같아. 초등학생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급 독설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다라 박에게 다라야 너는 이 바스트가 없지만 좀 더 내밀었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여성에게 너무 치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소속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게 장난으로 한 말인지 그 안에 의미 깊은 뼈가 있는 말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적어도 응원을 해주지는 못해도 독설은 날리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이것이 워낙에 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속사의 대표로서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소속사의 가수들이 상처를 받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신정훈 대표님이 임영웅님의 첫 팬미팅 때 직접 나서서 몸빼 바지를 입고 춤을 추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했을 때도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이렇게 대동된 자리에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임영웅님이 선물해준 신발 하나에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옷 한 벌에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기뻐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 이 유명한 우리나라 초대형 기획사의 대표인 양현석 대표와 지드래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관계성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정말 주변에 있는 인프라, 커뮤니티,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인성이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양현석 대표에게 독설과 악담을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었던 저 가수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와서 보면 상처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임영웅님은 항상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은 소속사의 대표님이기 이전에 형 같고 아버지와 같이 든든하고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적인 면, 일머리는요. 양현석 대표가 더 총명하고 더 현명하고 더 빠른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정훈 대표님은 작은 기획사의 대표님이지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보다도 임영웅 님이 오로지 가수로서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대표님 아닐까요? 저는 임영웅 님에게 양현석 대표와 같은 사람보단 신정훈 대표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빛나는 위상이 더욱더 빛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대표님이었다면 임영웅 님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신정훈 대표님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기획사인 만큼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응원하고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있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막강한 영향력과 직접적, 간접적인 정말 각종 방송과 뉴스 언론사에서의 등장이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파워가 그야말로 남다른 수준이다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이 첫 번째 기사부터 그러합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27주차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1위 탑5 안에 올라섰습니다. 자, 정확한 집계표를 보면요. 보이시죠?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모래알갱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가 벌써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5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쇼 음악 중심에서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 후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도표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 모래알갱이 1위 기대해볼 법하다. 그야말로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파워 못지않게 첫 자작곡이었던 런던보이 역시 탑5 안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6위에서 5위까지 다시 순위가 올라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모래알갱이, 런던보이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10위권에 폴라로이드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전부 다 10위권 안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위권 안에 자신의 노래 3곡을 넣은 가수가 지금 볼까요? 아이브, 아이들, 르세라핌, 엠믹스, 요아소비, 이치, 세븐틴, 50-50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처럼 단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3곡이나 랭크한 거는 이 유튜브 뮤직비디오 10위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임영웅님만이 이것을 해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로지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임영웅님을 위한 이 엄청난 스밍 파워를 통해서 증명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이야말로 영웅시대 그 자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터져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회수가 그냥 폭등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의 제왕 임영웅 총 조회수 20억 9천만 뷰 돌파. 20억 9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기사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억 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네요.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 바보로 알려진 임영웅은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하여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은요 2011년도 12월 달에 개설된 채널임에도 벌써 150만 명을 훌쩍 넘겨 160만 명, 조회수는 21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조회수가 빵빵 터지기 시작한 거는 2021년부터니까 이제 한 2, 3년 차 만에 엄청난 조회수 폭등을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부터 유튜브 총 조회수까지 임영웅님의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변함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바로 멜론 차트 순위 집계인데요. 자, 역시나 오늘 오전 8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역시나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는 어마무시하구나. 2023년 7월 9일 오전 8시. 자, 1위에 모래알갱이, 2위에 사랑은 늘 도망가, 3위에 우리들의 블루스, 4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에 무지개, 7위에 런던보이, 8위에 폴라로이드, 9위에 이제 나만 믿어요, 10위에 아버지, 11위에 인생찬가, 12위에 아비앙또, 13위에 손이 참 곱던 그대, 14위에 사랑의 진짜, 15위에 연애편지, 17위에 보금자리, 20위권 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1집 앨범의 노래와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까지 모조리 차트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진짜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특히 오전 8시에 이 차트 대기록, 저는 분명히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임영웅님이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이 너무너무나 막강한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이 그야말로 눈이 부시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뭐 미리 전달을 드렸지만, 이게 보이시나요? 고알레 유튜브 채널입니다. 맞아요, 소씨.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 고알레 유튜브 채널에 어제 공지가 되어 있었죠? 2편 영상이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편 영상이 올라왔을까요? 올라왔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3시간에 13만 회인 걸 봐서는 어제 올라왔던 1편 대비 조회수 상승폭이 사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물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덤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을 응원했던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등장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편에서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만큼 또 이 고알레 유튜브 채널 소속 선수들 역시 특급 게스트, 초특급 게스트가 온다, 용병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건 거의 확실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참 아쉽게도 임영웅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가 다 끝이 나고 이렇게 다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딱 촬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영웅님이 아예 한 컷도 등장을 안 했어요. 자, 많은 영웅시대 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조금 눈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만 나오고 임영웅님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 고알레 유튜브 채널은 임영웅님 채널이 아니라 축구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여기에 가셔서 막 댓글 남기고 낚시당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없지만 정말 소수의 몇몇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기셨다. 소씨가 이거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메일을 제가 제보를 받게 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고알레 유튜브 채널은 임영웅님이 등장합니다라고 일단 공지를 한 적은 없어요. 다
뉴스 기사라던가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팬분들이 예측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낚시라고 해서는 안 되죠.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분명히 나올 텐데 손흥민 선수하고 임영웅님이 경기 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안 나왔을까?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달려있는 고정 댓글인데 이 손흥민 선수와 경기했었던 상대방 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경기에서 영광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줬어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같이 경기를 뛰고 골도 넣었던 임영웅님의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분명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쭉 보다 보면 요 영상 기억나십니까? 요 영상의 썸네일을 보면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영상에 보면 자, 여기 임영웅님이 딱 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영상을 딱 들어가 보면 자, 광고는 좀 보낸 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장면이 어디냐?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보이시죠? 저는 이분들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 카메라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자세히 보니까 이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은 고할래 유튜브 채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머지 한 분은 이게 고할래 유튜브 채널 소속분인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있죠. 노랑머리를 한 분. 이분도 그리고 이 매니저로 보이는 이분도 다 등장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카메라로 담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촬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가 잡힌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보다 살짝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 애당초 손흥민 선수 어제 올라왔던 1편 영상에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2편 영상이 올라올 것을 미리 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 2편 영상 오늘 공개된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고정 댓글에 그런 공지는 없습니다. 상대방 경기를 한 선수들의 댓글만을 남겨놨을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의 축구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소씨 도대체 이거 촬영한 건 어디에 올라올까요? 자, 소씨가 유튜버들 중에 좀 최초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번째 가능성은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컨텐츠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할래 유튜브에서 촬영한 장면이 아니라 만약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담당자가 촬영을 했다라면 임영웅님의 채널에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일요일 저녁 6시 16분일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주중에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만약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고할래 유튜브 채널로 보이는 분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여기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카메라가 2대예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매니저도 있고요. 임영웅님의 절친분인 축구선수 출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등장한 장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까지 나온 이 장면이 저는 조만간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경기한 요 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요번에 공개된 요 영상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입고 있는 요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당초 임영웅님하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요 영상의 상대편 선수들 유니폼 컬러 보이세요? 이게 노란 컬러입니다. 노란 컬러.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보면은 빨간색이잖아요. 요번에 손흥민 선수가 나온 이 경기의 상대방 팀원들의 이 유니폼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런데 우리가 기사에서 확인된 장면을 보면 상대방 선수들은 노란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단 말이죠. 결국 경기 자체가 다른 경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알레 유튜브 채널에 하나 더 올라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하고도 존재한다. 요번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까지의 경기 장면만이 공개가 됐을 뿐 아마 다음 컨텐츠 영상에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마 고알레 유튜브 채널이 됐건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이 됐건 반드시 공개가 된다. 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이 경기란 얘기죠. 요번에 공개된 요 빨간색 유니폼이 아니라 요 노란색 유니폼 상대방 팀과의 경기에서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조만간 공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진짜 임영웅님의 근황 유튜버 중에 제가 가장 빠르게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임영웅님과 절친 사이가 된 과학 유튜버 궤도 알고 계시죠? 자, 이 궤도님이 최근 임영웅님과 촬영한 요 사진을 공개해서 굉장히 또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궤도님이 임영웅님과의 인연을 그냥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궤도님의 인스타그램에 또 하나 공개된 정말 따끈따끈한 사진 같아요. 이게 오늘 만난 건지 며칠 전에 만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최근이란 건 알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영웅이랑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만나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컨텐츠 촬영을 한 걸까요? 자, 쭉 내려보니까 늘 반가운 한 잔의 여유. 궤도님과 함께 임영웅님이 만나서 이렇게 소주 한 잔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이 그냥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낮에 만나서 임영웅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궤도님이 이렇게 저녁에는 임영웅님과 함께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축구도 하고 유튜버 궤도님과 만나서 여전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또 우주 덕후답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도 임영웅님 역시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컨텐츠에 대한 고민과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하고 있다. 그러니 그 충전된 모습을 우리가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조만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궤도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 뭐가 나와도 컨텐츠가 하나는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컨텐츠에 대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임영웅님의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